자, 추가적으로 이어서 작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까지는 요거 그죠? 기역자 형상만큼만 스케치하고 그 형상에 대해서 패드한 다음에 이제 측면이었죠. 이제 측면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형상이 잘려져 나가는 부분을 간략하게 스케치했고요. 이제 이 스케치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기입을 주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주는데 먼저 어떤 치수 먼저 줄까요? 여기서는 위의 모서리, 자, 이 위쪽이죠. 다시 한번 더, 그죠? 예. 자, 지금은 여기 위쪽 모서리입니다. 여기, 예, 아마 마우스를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게 잡히냐면 요거죠. 얘는 조금 전에 우리 뚫었던 원, 자, 이 원의 중심이 잡힌 거고요. 우리가 잡을 부분은 중심이 아닌 이 모서리입니다. 이 모서리부터 치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아닌 모서리를 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시 보시면은 그죠? 여기서 치수 기입할 때는 요거 그 중심이 아닌 모서리. 그래서 이 모서리부터 클릭 위에 있는 선까지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이 치수는 도면에 나온 것처럼 22를 입력했고요. 맞습니까? 22 하니까는 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치수 주는데 이 거리는 14로 나와 있나요? 14니까는 제가 처음에 그 모델링을 잘못했나요? 지금 치수가 되게 좀 커 보이죠? 예, 치수가 많이 달라. 잠깐만 볼까요? 예, 22에서 맞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예, 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치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어서 작업을 계속 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가 될 거고, 참 여기 일치 아니죠. 제가 다시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예, 뒤로 온도한 다음에 다시 치수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에서 먼저 이 선에 대한 거리는 14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하고 이 선, 얘죠. 이 두 개가 일치되네요. 이 선 두 개가 마우스 오른쪽 일치되고, 그런 다음에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자, 이 거리 값을 이렇게 1을 주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폭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치수가 달라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했고요. 자, 요거 그대로 먼저 잘라내겠습니다. 포켓. 자, 포켓 기능 활용해서 포켓으로 사용자가 그렸던 이 사각형 영역만큼만 화살표 방향으로 잘라내라. 라스트 하시고 OK 누르면 이 부분이 이만큼 날라갔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치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봤을 때 전체 거리가 약간 다를 수 있을 거니까 파트 바디 앞에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처음에 작업했던 패드 밑에 스케치, 자,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겠습니다.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니까 전체 크기 48 나와 있네요. 전체 크기 48이 나와 있는데 어디가 잘못됐냐면은 혹시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36. 이 36 치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을 제가 지울게요. 36 선택하고 삭제한 다음에 제약 조건을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자, 요거에 대한 치수 주겠습니다. 자, 이 치수가 실질적으로는 7 나와 있네요. 7. 예, 얘가 아까 14가 아니었고 7이거든요. 아마 제가 이 치수를 잘못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을 입력하시고 워크벤치 종료하면은 변경된 치수가 이렇게 반영되었죠. 위의 형상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아래쪽 부분까지 같이 업데이트가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이상 없으니까 같이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을 보니까는 또 그죠? 이게 왼쪽에 이런 홈을 팠으면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홈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워크벤치 종료하고요. 이때는 요 빈 바탕을 두세 번 클릭합니다. 이제 빈 바탕을 두세 번 클릭하는 이유는 미리 선택된 부분을 선택 취소하는 거죠. 예, 그 모든 선택을 다 취소시켜 놓고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마찬가지로 측면 선택합니다.
그리고 측면이 맞다 그러면 오케이 했고요.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아까처럼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요만큼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제약 조건. 자,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이래 볼까요? 여기 제가 그렸던 이 사각형과 처음에 만들었던 이 모서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가 될 거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선부터 이 모서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선과 이 모서리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할게요.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1 입력하고 치수 입력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케치가 완성되었고,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요거 아까와 동일하게 그대로 포켓 하면서 전체에다 잘라내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켓 기능 실행합니다. 얼마만큼 전체를 다 잘라라 미리 보기 OK 누르면 측면 부분이 이만큼 날아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날아갔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작업할 거냐면, 자, 이제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이쪽이죠. 안쪽에 보니까 요만큼 나사 구멍입니다. 나사 구멍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구멍이면은 그냥 스케치에서 원 그려가지고 포켓하면 되는데, 얘는 나사 구멍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 기능을 실행해야 됩니다. 나사 구멍이기 때문에 홀 기능 실행하거든요. 자, 그래서 볼까요, 한번? 네. 이제 홀, 홀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어디에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냐면 이 측면입니다. 측면을 선택하고요. 자, 측면 선택한 다음에 지금은 제가 측면을 대충 클릭했기 때문에 이 구멍의 위치를 잡으려면은 스케치 버튼 클릭합니다. 스케치 버튼 클릭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이 좀 뒤집어졌죠? 예. 그림이 뒤집어졌으면 이렇게 살짝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대충 바꿔놓고요.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자, 제약 조건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위쪽 선이죠. 위의 모서리부터 여기 점까지 자동으로 생성된 이 점까지 거리값, 그죠? 이 거리값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이 거리는 15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측면이죠. 여기 측면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 자, 이 중심까지의 거리는 전체 폭이 14니까 지금은 7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중간까지의 위치가 잡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에서 현재 사용자가 그 생성했던 점에 그 포인트에 구멍이 생성되고요. 자, 이제부터 볼게요. 자, 지금은 먼저 처음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사 구멍을 만들려면은 먼저 그 나사 구멍보다 작은 나사 구멍이죠. 탭 구멍보다 지름이 작은 드릴로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릴 가공할 거니까 드릴에 대한 지름, 자, 나사 지름이 10이니까 드릴 지름은 그거보다 좀 작게 한 9 정도 잡겠습니다. 그거만큼 좀 작게 9로 잡았고요. 그리고 나사의 깊이는 구멍 깊이죠. 구멍의 깊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관통되는 구멍이니까 여기서 값을 크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서 라스트 하게 되면은 구멍을 끝까지 뚫어라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해서 처음에 그냥 좀 원래 그 나사 지름보다 좀 작은 구멍에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었고요. 두 번째 타입. 자, 타입에 가면은 구멍의 머리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머리 모양이 따로 없으니까 얘는 그냥 심플로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스레드. 자, 스레드 가셔가지고 스레드 부분에 체크하고요. 자, 지금 이 구멍은 M10 곱하기 1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이라는 그 피치가 들어가니까 나사 타입은 미터 가는 나사 해가지고, 자, 이때 호칭 지름 얼마입니까? 호칭 지름은 M10에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미터 가는 나사에서 나사 피치를 결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나사 깊이. 자, 나사의 깊이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 깊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디멘전이 아닌 요거는 그죠? 요거 좀 크게 줄까요? 이 값은 좀 크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폭, 그죠? 요거에 대한 전체 두께가 얼마냐면은 두께가 14니까 사용자는 좀 14보다 크게 한 14 할까요? 예. 나사 깊이는 14 해가지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나사 구멍이 생성된 것을 화면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됐으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스케치 다 끝났죠. 이제 형상 모델 다 끝났죠. 자, 형상 모델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못따기. 자, 못따기 처리하겠습니다. 못따기는 챔퍼. 자, 챔퍼 기능 실행하는데 현재 이 도면에서는 못따기 값이 별도로 주어진 게 없으니까 기본적인 못따기 1을 주는데 어디랑 어디에 못따기 들어가죠? 먼저 이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에 못따기 1 주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못따기 1 하니까 좀 커 보이는데 그래도 뭐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이 챔퍼라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0.5 정도로 못따기 하겠다라고 오케이 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챔퍼 못따기 처리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못따기 값을 1을 주는데 어디에 못따기를 줄 거냐면 볼까요? 여기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자, 이 두 군데 모서리에 못따기 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자, 이런 부분들이죠.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못따기 1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못따기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못따기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자, 그러면은 뭐 대략적인 못따기 값은 다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못따기까지 해서 형상 작업을 다 끝내셨다 그러면 이제 이 부품에 대해서 우리는 또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파일에서 저장. 자, 저장을 하는데 지금은 파트 3번입니다. 파트 3번 슬라이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더 형상이 저장되었고 자, 작업한 파일을 보면은 풀다운 메뉴 창에서 1번, 2번, 3번 부품이 이렇게 같이 화면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 4번입니까? 자, 4번 부품도 모델링하고, 그죠? 4번 부품도 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모델링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자, 4번 도면 참고해 볼까요? 자, 4번 그림을 그리려면은 먼저 또 새로 만들기 해야겠네요. 파일에서 새로 작성, 파일에서 새로 작성을 클릭합니다. 새로 작성하신 다음에 어떤 거 만들 거냐면은 지금은 또 파트. 자, 파트 선택하시고 맞습니까? 파트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파트 파일을 작업할 건데 그에 따라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4번이죠. 4번 형상을 그릴 거니까 사용자는 또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어디다 그림을 그릴 거냐면 XY 평면에 그리겠다 선택하시고 확인 눌렀습니다. XY 평면에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택해서 이제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스케치를 쭉 해 나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순서는 네, 그 프로파일이죠. 예. 프로파일에서 지금 제가 도면을 좀 참고해서 도면을 좀 계속 보면서 좀 분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치수를 줘야 될까 그죠?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작업에 대한 공정을 잡은 다음에 지금부터 프로파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0부터 처음에 선이 올라갔다가 옆으로 조금 꺾였다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옆으로 꺾였다가 또 옆으로 내려왔다가 옆으로 쭉 가서 이번에는 홈 그죠? 예, 그 축의 홈 부분이 들어가서 옆으로 빠졌다가 조금 올라가네요.
조금 올라가서 이제 쭉 들어가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나사 부분 쭉 들어가서 형상을 내리고요. 이렇게 내리면서 요거죠. 이렇게 점선 부분이 나올 때를 클릭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바탕화면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클릭하는 이유는 선택 취소라고 그랬죠. 선택 취소. 자,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폭하고 그 지름 치수를 쭉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 자, 제약 조건 실행하는데 뭐 순서는 그냥 쭉 볼게요. 예, 이 선부터 이 선까지 먼저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현재 치수 변경하는 거 아닙니다. 치수 변경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도 주고요. 다음은 홈. 얘부터 얘까지 폭도 주고 그리고 이 선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도 주고요. 그리고 이놈부터 이놈까지 전체 거리를 주면서 일단 가로에 대한 치수는 다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세로. 자, 세로 치수 줄 건데 지름 치수죠. 참 지름 치수. 지름 치수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를 하나 주고요. 물론 얘는 전체 지름의 절반 들어갈 겁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이렇게 치수 주고요. 그 다음은 얘부터 얘까지도 치수 주고 요거부터 요거까지도 치수 주고 요거부터 요거까지도 이렇게 치수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치수가 입력되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스케치는 우리가 패드나 포켓을 하기 위한 스케치가 아닌 리볼브 즉 회전이죠. 그 리볼브라든지 회전이든지 샤프트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회전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네, 회전하려면은 축이 필요하죠. 회전축. 그래서 축을 실행하신 다음에 축은 뭐 대충 이 점이죠. 여기 점부터 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 축을 하나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뭐 위치 그 크기는 길이는 상관없죠. 하여튼 뭐 선을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 방향으로 해서 길게 그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해서 크게 이렇게 축을 하나 그려 놓고요. 자, 축을 그렸으면은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치수를 쭉 줄게요. 자, 치수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한꺼번에 일괄 변경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중 편집입니까? 다중 제약 조건 편집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붉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치수만 쭉 이렇게 변경할 거니까 이 치수는 지름이 25니까 절반인 25에 나누기 2를 줄 거고요. 두 번째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치수네요. 그죠? 이 치수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17에 나누기 2. 왜? 우리는 절반만 그렸으니까. 다음 치수 입력합니다. 다음 거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니까 세 번째 부분이니까는 12에 나누기 2를 주면 되나요? 그리고 다음 치수입니다. 다음 치수 요거네요. 요거는 M10이니까는 10에다가 나누기 2를 주고 그리고 다음은 이거네요. 이 부분은 자 여기에 치수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파이 7 돼 있죠. 4 슬래시 파이 7 되어 있는 부분은 4는 이 홈에 대한 폭, 파이 7은 이 홈에 대한 지름 치수를 나타내는데 왜 이렇게 치수를 넣냐면은 형상이 작아서 치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치수를 빼서 같이 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치수는 7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치수입니다. 요 전체 치수. 자, 전체 치수가 얼마 나와 있냐면은 전체는 76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거를 클릭합니다. 다음 거는 요게 46 나와 있나요? 이렇게 46 입력하고 다음 거를 클릭합니다. 다음 거는 이 홈에 대한 폭이니까 4를 입력하고요. 다음 거 클릭. 이제 다음은 다음 나오는 치수는 18.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치수를 입력하면은 12라는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 전반적으로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다 했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그죠? 미리 보기 한번 누르고요. 또 미리 보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전체적인 크기가 이렇게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요거 스케치, 자, 이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죠?
위치를 바꾸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위치를 바꿔도 되는데 굳이 스케치에서는 굳이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냥 이대로 그냥 치수를 스케치를 마무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내가 좀 이렇게 치수가 좀 번거롭다 또는 나중에 치수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예, 이렇게 치수를 나름대로 정렬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정렬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치수를 변경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요거에 대한 치수를 바로바로 찾아서 편집이라든지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수를 넣은 다음에 자 그죠? 스케치 그렸고 치수기 뱉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축을 그렸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나요? 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죠. 요거 치수 잠깐 옮겨 놓고요. 자, 이 부분에 치수를 1로 뺄까요? 이렇게 뺀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 지름 4짜리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름 4짜리 원은 형상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형상을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대략적인 바깥쪽 그림을 그려놓고 다 그려놓고 안쪽에 세부적인 작은 그림들을 추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 자, 이 부분에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리고요. 그런데 요거는 아마 선 위에 그죠? 이 선 위에다가 이렇게 원 하나 대충 그리고 자, 제약 조건 들어갑니다. 이 원의 지름은 4가 됩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고요. 4. 그리고 이제 이 원의 위치는 여기 모서리부터 이 원 중심까지의 거리는 또 얼마가 되냐면 6인 만큼 떨어지나요? 예, 6만큼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원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 자르기. 자, 자르기 기능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늘 해서 자르기는 처음 쓴 것 같습니다. 그죠? 자르기에서 자르기 요거죠. 자르기에서 즉시 자르기. 그래서 즉시 자르기에서 요거 잘라내고요. 또 즉시 자르기에서 요거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가 이렇게 완성되었죠. 오늘 작업에서 즉시 자르기 현재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처음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자, 이 스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지금은 패드가 아닌 샤프트 회전 기능 씁니다. 자, 회전 기능을 딱 쓰게 되면은 방금 그렸던 그 스케치가 조금 전에 지정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360도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회전되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못따기 할까요? 못따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원통. 자, 여기 원통은 그 뭡니까? 이 원통은 나사기 때문에 이제 나사라고 지정을 좀 해줄까요? 그래서 기능에 보시면은 여기 스레드인가요? 자, 스레드 탭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스레드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사용자는 먼저 그 사용할 면, 자, 나사가 들어갈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면은 첫 번째 면은 여기 면부터 이렇게 해서 이 면부터 나사를 만들 건데 이 나사에 대한 지름은 10이 되고요. 그리고 깊이, 이 나사의 깊이는 도면에서 봤을 때 46까지 이렇게 깊이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깊이가 46 하게 되면 끝까지 들어가 버리네요. 46에서 한 조금 작게 예를 들면 한 44 정도로 나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피치가 나와 있는데 피치는 현재 도면에 보시면은 m 곱하기 10 M10에 곱하기 1이니까 피치 1 맞습니다. 이렇게 피치 값 곱하기 1이니까 피치 적용하시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여기에는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죠?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나사 가공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사 가공했고요. 이제 못따기 하겠습니다. 챔퍼를 실행해서 먼저 챔퍼 값 1을 주는데 어디에?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어디? 또 모서리가 될게 못따기 될게 여기네요. 이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에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OK 누르면은 못따기 됐고요.
다음은 끝부분입니까? 이 끝부분. 자, 여기는 못따기 값이 좀 작게 보이니까 못따기에서 챔퍼죠. 챔퍼 값은 한 0.5 정도, 이렇게 0.5 정도 줄여서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OK 누르면 전체적인 못따기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도 우리가 저장, 이렇게 4번 부품을 만들었으니까 파일에서 저장을 하는데 4번 이름으로 해서 저장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4번 부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